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또 수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자, 1월도 이제는 거의 중순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해가 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이만큼 지난 시간이고, 자, 시장은 여전히 개별주 장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날씨는 또 종체는 못 잡겠죠. 주식만큼.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목이 좀 칼칼하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차 사랑해야 됩니다. 차를 좀 더 즐겨 마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커피도 좋습니다. 다만 커피는 조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하면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지수는 어떻게 우리를 좋은 하루를 맞이해 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죄송합니다. 금일 1917.44포인트 나타내면서 0.05%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수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수급. 자, 개인이 143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 기관이 151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이 117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기관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관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자, 왜 기관이 왜? 자, 참 그렇죠. 어제 오늘 계속 이렇게 팔면서 지금 낙폭가대 종목군들이 또다시 어떻게 되나요? 단기적인 반등이 올라왔다가 또다시 다 꺼지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형적으로 회전율만을 높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근데 거기에 우리는 차트 이평선을 맞춰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요행을 바라시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움직임에 같이 동조를 하실 때는 우리는 선물을 받는 겁니다. 바로 폭탄 선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흐름 자체, 큰 흐름을 따라가는 플레이가 중요하겠고요.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도세를 보이고 있죠.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없구나라는 부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7%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가 0.5%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1.9%대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자, 대형주 지금 시가총액 3위까지가 오늘 다 빨간불인데 지수가 빠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여타의 코스피 종목군들이 많이 빠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SK텔레콤이 27만 4천원으로 천천히 가지만 그래도 갑니다. 결국엔 가네요. 자, 삼성생명이 1.3%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포스코, 자, 기아차 오늘 각각 0.1%, 2.7%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특정 업종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업종 먼저 보겠습니다. 자, 카지노 관련주를 보실 건데 먼저, 자,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지금 GKL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반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합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정유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S51, SK이노베이션, GS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섹터군이었죠. 그러면서 어제 유가가 반등해서 올랐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은요. 유가가 또 하락을 했다는 거죠. 4%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유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웃긴 겁니다. 자, 우리는 주식을 투자를 하는 거지 점을 찍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점쟁이처럼 예상해서 다 맞출 것 같으면 우리가 자리를 깔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점쟁이를 하는 게 아니고 점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업황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분야에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부동산 사는데, 건물 사는데, 지하철역도 안 들어왔는데 지하철역 들어올 것이다 라고 건물을 거기에 사는 것 자체가 그거는 투기죠. 아,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좀 더 인프라가 구축이 좀 더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게 투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경유화학주에 매수를 한다는 것은 투기라는 거죠. 아, 유가는 많이 빠졌으니 올라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가장 안 좋은 선택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LG상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32,650원 나타내면서요. 3.9%가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LG상사 한번 같이 볼게요. LG상사. LG상사 보겠습니다. 자, LG상사가 오늘 4%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때요? 자, 바닥권에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자, 올라갈 때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무작정 올라가는 게 아니죠. 범한 판토스에 대한 인수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면서 기업의 가치가 바뀌고 있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 주가상으로 봤을 때 하단 권역의 이 가격대는 상당한 지지 가격이 될 수 있구나. 왜? 회사의 가치가 바뀌면서 올라간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팩트만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종목 한 개 더 보겠습니다. 현대위약 보겠습니다. 자, 현대위약 오늘 164,500원, 오늘 8%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개인 투자자분들 손해가 상당히 크실 것 같고요. 자, 현대위약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현대위약도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약 보겠습니다. 자, 현대위아가 오늘 7.5%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8% 가까이. 자, 이유는 한 가지죠. 일단은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환율이 발목을 잡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거기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현대위아도 힘들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자, 유럽의 얘기입니다. 현대위아에서 만들어내는 엔진 중에 가장 많은 팔리는 엔진이 어디 엔진이에요? 바로 모닝 시리즈에 들어가는 엔진이죠. 자, 유럽에서 모닝이 많이 팔린다고 했는데 그 모닝에 들어가는 제품 가격, 완성차 가격이 계속적인 ECB에 대한 경기 부양 효과라는 환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타격을 입는 것은 바로 이쪽이다 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이게 유럽의 환율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비단 좋은 영향만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완성차 업종에게는 상당한 타격으로 와닿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럽이 완성차 업종의 머리라면 미국과 그리고 중국이 왼팔과 오른팔이죠. 자, 머리가 나가고 팔이 한 개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죠. 이제 중국 반응이 기댈 곳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바로 이 자동차 업종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뉴스 한 개 떴는데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 때문이겠죠. 도이치뱅크 그리고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창구로부터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미리 조금 대처를 하셨을 거라 보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585.78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0.6%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수급도 한번 같이 볼게요. 수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수급. 자, 개인이 91억 원의 매수세, 자, 기관이 30억 원의 매수세, 외국인이 72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큰 틀을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코스닥을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직 구조의, 수직 계열 회사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가 상, 그러면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하, 이런 구조죠. 딱, 이렇게 이제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에 납품을 주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대기업들이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당연히 이 기업들이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점점 스마트 컨슈머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이런 대기업들 말고도 먹고 살 길이 생겼습니다. 자, 한중 FTA를 통한 중국 기업들과의 또다시 대량 거래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전자결제주만 봐도 그렇죠. 그렇게 이 캐파가 작은 와중에서는 전자결제주들이 안정적인 실적만을 기록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제휴를 통해서 더욱더 크게 뻗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아직까지 중국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따르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 바로 코스닥의 기업들이 오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중점적인 이유 때문에 오를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을 선택을 할 때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적인 부분이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게 지금은 트렌드와 밀접하게 움직이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가 오늘 154,100원으로 오늘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요. 셀트리온이 소폭 빠지네요.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컴투스가 다시 한번 반등 나타납니다. 2.7% 반등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CJENM이 41,500원으로 1.4%대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4.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서울반도체가 오늘 4.6%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특징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D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반도체를 비롯해서 루멘스, 금호전기 막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바로 미국의 LED 가장 유명한 회사가 어디예요? 바로 크리라는 회사입니다. 크리라는 회사가 4분기 호실적에 나타날 것이라는 부분에 지금 다시 한번 LED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는 지금 그 야구장이죠. 야구장에도 LED로 교체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계약의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LED 업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 예, 바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구조조정을 한다면 여기에서 어떤 기업들이 떨어져 나가고 어떤 기업이 남을 수가 있을까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남은 기업들로 인해서 LED 업종은 올라가는 거지, 이대로는 못 올라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반도체가 그랬죠. 치킨 게임이 끝나자마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불이 나게 올라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LED 관련주는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구조조정이 돼야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기업이 나가고 어떤 기업이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숙제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J콘텐트리 보시겠는데요. 금일 3,485원 나타내면서 마이너스 3.4%대 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J콘텐트리. 자, 오늘 지금 하락폭도 크고요.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고가는 3.1%, 저가는 지금 마이너스 7%, 오늘 하루만 10%가 움직이는 상황인데, 자, 크게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메가박스에 대한 메가 연기 소식이 지금은 이렇게 출렁거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바닥권의 움직임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중국 자금이 지금 아직까지 안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꿔서 우리가 이 뉴스를 생각을 해본다. 중국 자금이 들어왔다면 그때는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적인 부분이 된다. 또 한 가지 더, 지금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중국 자금이 반영이 되는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하단 권역에서부터 올라왔다가 되겠죠. 그럼 실적은 안 좋은 확률이 높겠습니다. 지금은 중국 자금 때문에 올라왔다는 거죠. 자,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매수에 대해서 사실상 조금 어려운 과정입니다. 상당 권역 자체를 돌파를 해야만 우리가 기업의 가치가 바뀌고, 지금 1달락이 회사에 대한 부분이 1달락 돼야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변동폭이 크더라도 우리가 이런 종목군에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과정이다 라는 거, 확실한 팩트만 기억하자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환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환율. 자, 1089원 20전 나타내면서 오늘 80전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있네요. 자, 종목군들 오늘 많이 출렁거립니다. 코스피가 다시 한 번 더 약보합권의 움직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개별주가 조금 오르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종목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지금부터 저와 김선준 멘토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사글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윤이고요. 네,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 말씀 좀 드리겠고요.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코스피는 약간 밀리는 모습이지만 코스닥은 585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지금 코스닥의 상승 분위기 자체가 아시겠지만 작년 9월 고점을 지금 뚫고 넘어갔고요. 2013년도 고점 포인트가 588.54포인트인데 거기를 지금 코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코스닥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개별주 시장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언제 이게 근데 하락을 보일 것이냐? 2월 한 중순쯤부터 해서는, 아니면 2월 첫째나 둘째 주부터 해서는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죠? 지금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코스피보다 많습니다. 그 문제점도 있고, 2월 들어서면 또 코스닥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실적이 불안할 경우 코스닥에 전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리고 코스피의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 해서는 그래도 올해 기대감이라는 그런 기대감 심리를 가지고서 또 코스닥에서 코스피 쪽으로의 종목 이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월 거의 초중반부터 1월은 괜찮아요. 그래서 1월달 내에 코스닥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큰 걱정보다는 코스닥의 상승을 계속적으로 조금은 지금은 즐겨야 할 시기다. 특히나 개별주, 특히 실적주 같이 겹쳐있는 종목은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말씀드려봤고요. 저희 포트가 있는데요. 포트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포트 상황입니다. 네, 원익 IPS가 많이 내려갔는데요. 아직 수익 중인 상황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태평양물산이 현재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로 인해서 수익률이 좀 바뀌었고요. 파라다이스가 소폭 지금 하락 중인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멘토님 종목 보겠습니다. 네, 이멘토님 종목은 거의 변함은 없습니다. 큰 흔들림 없이 종목들 잘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CJENM이 현재 14% 이상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자, AS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해드릴게요. 파라다이스 해드릴게요. 자,
자, 파라다이스가 현재 보합권입니다. 24,850원. 그래서 매수를 25,200원에 한 상태에서 350원 정도가 현재 시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뭐 수익률 따지면 마이너스 1.5% 정도가 현재 상황입니다. 자, 주가 수준을 보자면 많이 내려왔던 흐름에서 다시 반등을 주고 있죠. 지금 GKL 같은 경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장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최근 주가 추세가 굉장히 가파른 모습입니다. 영종도권에 대해서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어떻게 해요? 비중을 많이 늘릴 수 있고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정부의 정책 효과를 본다면 잠깐 쉴지언정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정리를 안 하는 것이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10%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남 멘토님 종목 AS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뭐 한 개씩 보시기 전에 일단 건설화학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건설화학. 자, 이게 종목이 거래량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5%가 올랐다가 누가 팔으셨는 것 같아요. 누가 파셔가지고 많이 빠지는 모습이 조금 나타났었고, 그러면서 지금 다시 또 20일선 지지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 종목을 많이 들고 가는 것도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제가 그만큼 신경을 종목 한 개 한 개마다 우리가 이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집중을 해서 엄청 많이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종목을 이렇게 축약시켜서 가져가는 거고, 저는 똑같습니다. 뭐,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학 홀딩 하시고요. CJENM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자, 어제보다 이제 신용이 조금 줄었습니다. 0.02% 줄었는데, 요거는 제 말 때문에 줄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기간이 다 돼서 지금 뭐 취소를 하신 것 같고. 자, 일단은 좀 더 보유를 할게요. 좀 더 보유를 하시고, 제가, 일단 목표가를 잡아드렸던 가격대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뭐, 기업의 가치가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희일비 하는 것보다는 오직하게 갈 때가 더 항상 수익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14%, 그래도, 아직 우리는 배고프다. 예. 저도 배고픕니다. 자, 좀 더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누적 수익률과 종목이 있는데요.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누적 수익률은, 네, 이상남 멘토님 128%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현재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힌트가 있습니다. 좀 볼까요? 네,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기업과 지읒으로, 되는 종목인데요. 힌트를 조금 드려볼게요. 이 종목은 힌트를 하나만 드리면 그냥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어려운데요. 글씨만 보면 엄청 어려운 것 그렇죠. 같아요. 글씨 하면 어렵죠. 근데 네. 이거 하나 하면 됩니다. 쌍화탕 한 방으로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쌍화탕 어려운가요? 요새는 쌍화탕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거 드리면 안 되는데 비타 500까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네, 모르실 분들이 없으리라 보고. 예전에 그 정지훈 씨가 선전했던 거 맞죠? 그렇죠. 예전에 또 저기 여자 연예인 중에 누구죠? 비타 500 선전한 그 소녀시대? 수지. 수지 씨가 대박이었죠. 네, 저도 그거 보고 많이 사 먹었는데요. 어쨌든 다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싶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문자 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금요일 날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한 달 이용권, 무료 이용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볼 건데요. 번호 안내 잠깐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013-336번으로 전화하는 거죠? 안 됩니다. 아니고요. 네, 오늘 갑자기 왜 애드립을 이렇게 저한테 하시고. 저 오늘 감기 걸려서 말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네요. 자, 받아보겠습니다. 이멘토인지 받아주시겠어요? 전화를? 예, 알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자, 선생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십니까? 엔텔스 18,000원에 예. 20% 매수했는데, 좀 어떻게 좀 올라가겠는지 전화가 싶어서. 18,000원에 몇 %요? 20%. 20%요? 예. 언제 사셨어요?
산지 얼마 안 됩니다. 아, 얼마 안 되셨고요. 예, 아, 제 방송 보고 사셨다, 그죠? 예, 네, 잘하셨어요. 지금 수익권이시네요. 예. 예, 기분 좋으실 건데, 이게 2만, 저 가격대 가실 때 안 파셨네요? 2만 700원 가실 때? 예, 그것도 놓치고가지고. 아, 예,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 뭐, 선생님도 그러실 거예요. 뭐, 10%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보람도 그때 살짝 놓치고가지고. 예, 그래요. 자, 사물 인터넷 때가 좀 간다 그래서 또 막 그런 점도 있고. 예, 맞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뭔가가 예.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만들어지는 모습이고, 네, 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무슨 문제냐 하면, 네. 지금 보시면 이 신용 물량이 조금 더 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이 단기간에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 신용 비율이 지금 8.7% 잡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화면에? 예, 신용이 지금 8.7%가 잡혀 있는 상황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단기간에, 상당한 이거 방송을 보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말 사물 인터넷 중에 이만한 종목군이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고, 많은 또 신용 물량이 조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조금 소폭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 자, 일단은 기업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예. 꾸준한 그 상승 추세 자체는 확보가 되어 있는 만큼 좀 더 보유를 하세요. 다만 이 종목이 제대로 큰 상승을 올리기 위해서는 현재 관점에서는 신용 물량이 조금 줄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너무 많죠. 지금 키움증권에서는 벌써 신용을 이 종목을 못 써요.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잡으면 자, 요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22,000원에서 23,000원 그 사이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 물량에 대한 우리가 손바뀜이라고 하잖아요. 손바뀜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조금은 지금은 부담이 되는 가격권까지는 올라왔는 건 사실이에요. 단기간에 지금 보시면 8,900원에서 지금 딱 2배 올랐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는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사실. 예, 조정을 받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 지금 대신 여기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보유를 하셨던 18,000원에서 그 가격대가 무너지면 일단은 끊으세요. 일단은 본전에 넣으십시오.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100% 올랐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조정도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갑자기 또 급등 추세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면 요거를 좀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빠졌을 때 선생님이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익이 10% 넘게 나 있다가 지금 빠지게 되면 그거를 못 버티세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18,000원 손절가로 잡으시고 어차피 그 가격에 사셨으니까 그 가격대에서 하락을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일단은 먼저 빠져나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를 보고 들어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가는 22,000원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신용화 그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빠질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사실상 우리가 제가 뭐 지금 시간 관계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18,000원에서.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요때 이제 10%가 좀 넘는 수익이 한 13%일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떡값 줄 테니까 먹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떡값보다는 떡 살 돈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그런 부분을 꼭 좀 더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인데요. 제가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CJ 대한통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매수가 얼마세요? 매수가가 18만, 네. 18만 한 2천원 됩니다. 예. 네, 어머니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비중은 한 20% 됩니다. 20%? 왜 이렇게 예, 힘이 전번에 없으세요, 어머니? 전번에 한번 들어갔다가 해먹고, 네.
그러고 나니까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요번에는 고 묻는 값 뺀다고 그러는지 또 저번에는 몇 프로 드셨어요? 전번에는 한 10% 정도 샀거든요. 요번에 사고 내려가길래 조금 샀는 게 그렇습니다. 자. 가져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 어머니. 예. 10% 드셨었죠? 예, 예. 근데 이거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 난 거예요? 3% 났나요? 안 났죠? 예, 예. 그 정도는 안 났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어머니? 네? 원래 그렇습니다. 힘 없습니다. 자, 어머니. 힘 내셔야지. 이거 좀 실적이 괜찮습니까? 자, 봐드릴게요, 어머니. 예. 네, 자, 어머니. 자, 실적부터 봐드릴게요, 원하시니까. 예, 예. 자, 실적을 같이 볼게요. 예. 자, 작년 3분기까지 실적이요. 예. 작년치를 훨씬 뛰어넘어요. 예.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올해. 예. 그래서 주가가 막 날아간 거거든요. 예, 예. 순이익도 흑자전환을 했고요. 예. 4분기도 실적이 괜찮습니다.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어머니 잘 아시는 4분기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유가 급락 나왔죠. 아, 예, 예. 그렇죠. CJ대한통운 무슨 종목이죠? 택배. 예? 예? 택배죠, 택배. 그렇죠? 예, 예. 네, 물류운송이죠. 예. 그러면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 커요. 그렇죠. 대부분 유가로 인해서 실적이 좌지우지되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유가가 4분기 때 어떻게 됐어요? 폭락했잖아요. 아, 그러면 예, 어머니 4분기 실적은 CJ대한통운은 안 봐도 얘는 영업이익이 어떻게 빵 뛴다는 소리죠. 아, 예. 그럼 4분기 실적이 언제 나옵니까? 이번 달에 나오는데 예. 실적은 무조건 잘 나올 거예요. 예, 예. 그 주가가 한번 튀어 올라갈 겁니다. 분명히 올라갑니다. 아, 예, 예. 얼마나 올라갈지 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으로서의 주가가 힘이 없는 이유는 실적 때문이 아니고요. 예. 실적은 아니에요. 수급 때문에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그간에 계속 매집을 해줬던 연기금이나 기타 기관들의 예. 많이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몇 달간에 걸쳐서 지금 매도가 나오는 단계입니다. 아, 예. 한꺼번에 물량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자기들도. 그러니까 천천히 물량을 던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조만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큰 게 유가 하락이 지금 1분기 때도 지속되고 2분기도 지속되고 3분기도 지속됩니다. 이 싼 가격이요. 예, 예.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대한통운이나 뭐 항공주들이나 어쨌든 물류 관련주들은 계속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올해가. 예.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예. 그러면 당연히 CJ 대한통운은 짧게 보지만 않으신다면 예. 10%또 드실 수 있어요. 예. 짧게만 안 보신다면 예. 이쪽- 낼 때마다 조금씩 보태도 되겠네요. 상관없으세요. 어. 대신에 어머니는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갔다고 해서 막 걱정할 필요 없고 다시 예. 다 올라가요. 아, 예. 4분기 좋고 1분기 좋고 2분기 좋을 거니까 계속 좋을 거니까. 예, 예. 그렇죠? 어머니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또 2분기 때 또 저희 또 이벤트 있죠? 또 설도 있고. 그렇죠? 네, 잘 아시네요, 어머니. 네. 예, 예. 걱정 없잖아요, 그러면. 예, 예. 그래가지고 저도 미리 조금 한번 사봤는데. 네, 생기는 잘하신 이거 안 거예요. 해봤거든요. 아, 근데 이게 그냥 기관들이 조금씩 수익 실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 끝나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예,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자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십시오. 보겠습니다. 네, M게임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예. 자, N게임을 보유를 하셨는데요. 지금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조금 물어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자리가 단기적인 상투, 단기 고점 자리는 명확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이런 자리를 뭐냐 하면, 이제, 상투라는 표현도 쓰고, 그리고 눌림목도 동시에 들어오는 자리에 저항과 지지가 이제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시세적인 부분에서도 보면, 캔들의 모양 자체가 어때요? 항상 이 힘의 균형을 이루는 캔들이 꾸준히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의 가치가 바뀌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냥 상투의 모습만을 그냥 유지를 하고 가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게임주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명확하게 본다면,
꾸준히 지금 이슈화가 되는 게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 그 중국 시장에서의 활약상 이런 부분이 꾸준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인게임이 이대로 이 자리에서 그냥 끝나기는 제가 볼 때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차라리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조금 보유를 하셔가지고 어떤 가격대까지 들고 가시냐면, 자, 요게요. 제가 일단은 월봉으로 잡아 드릴게요. 월봉으로 잡으면요. 네. 자, 월봉을 잡으시면 요 가격이 지금 매집이 된다면, 자, 9,500원이 보이는데요. 9,500원까지 조금 더 들어가 보세요. 지금 6,750원인데 제가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 그 가격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9,500원대까지는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노려보세요. 요게 이대로 끝나기는 제가 볼 때 조금 힘듭니다. 지금 하단 권역에서부터 매매가 들어오는 과정을 보시면 고가 권역과 저가 권역이 번갈아 갈 때마다 지금 매수와 매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량을 계속적으로 손을 바꾸면서 올린다는 거예요. 부담을 안 가지려고. 그리고 지금 윗단계에서 지금 딱 막아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는 개인들에게 심리적으로 여기가 상투 자리다라는 것을 강요하는 자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급등 나타날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보시고, 대신에 하단에 이제 시세는 죽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포인트 자체는요, 짧게 보시는 게 낫겠죠. 여기에 요 자리, 6,130원. 요 자리를 우리가 손절 가격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삼진제약이네요. 매수 의견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종목입니다. 그간 상당히 좀 꾸준하게 올라갔었고, 삼진제약은 참 매수하기에 편한 종목이다. 매수할 그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크게 제가 열어놨는데요. 이전부터 볼게요. 네, 2012년부터 해서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121선 자리는 항상 저점 바닥에 대한 인식으로서 수차례나 깼다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죠. 제가 크게 동그라미 쳤지만 한 10번 정도 가까운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200일선 자체를 깼다가 올라갈 경우에는요. 이번에 마찬가지 흐름이 12월 달 내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때 주가의 상승 흐름을 봤을 때 1월 달부터 누가 매수를 해주냐? 기관들이 12월 말부터 해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타 법인 쪽까지도 매수를 계속 매수해줍니다. 그 개인들만이 결국에 매도가 나가는 게 최근에 추세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튀어 올라갑니다. 자, 근데 현 시점에서 오늘의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오늘 들어오는 건 없어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걸 급하게 지금 당장 무작정 따라가기에는 약간의 리스크 요인이 있다. 이미 기관들이 상당 부분 많은 물량을 끌어올렸다는 거죠. 이미 나 사고 있어 라고 대놓고 기관과 기타 법인에서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네. 언제쯤 샀어야 정상이었냐면 사실 이 정도 포인트가 정상이었어요. 여기 포인트가. 근데 지금은 약간 좀 고점이긴 한데 조정이 나와서 언제 사시면 되냐면요. 이거는 조정 나오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와야 됩니다. 내일 당장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오늘 올라갈 수도 있는데 반드시 올라가면서 전 고점 터치 24,000원 위로 터치하면서 올라가는 포인트 나와준다면 그 포인트에 매수해야 되는데 그때 기관들의 매수가 또 들어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관 매수 나오면서 24,000원 돌파할 때 그 포인트에 매수를 하셔야 되지 지금 당장으로서는 약간의 조정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반등을 주면서 기관 매수가 들어올 때 그 포인트가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나쁘진 않지만 조금 타이밍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수 의견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대륙제간 매도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예. 자, 대륙제간을 물어보셨는데요. 대륙제간이 뉴스가 뜨고 난 다음에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뉴스는 뭐였냐면, 뉴스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맥스 부탄으로 유명한 대륙제간의 주가가 써놀려 생산업체 태양의 화재 소식이 반사이익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 자, 태양이라는 기업과 대륙제간이 비슷한 동종업종의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화재가 났다고 이거가 반사이익이 곧장 돌아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뉴스는 해석이 됐는 거예요. 김도년 기자가 미래지향적인 해석을 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현재 관점에서만 보자고요. 그러면 대륙제간에 지금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뭘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맥스 부탄으로 유명한 부탄가스를 만드는 회사다, 그죠? 자, 부탄가스를 어디에서 많이 쓰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쓰느냐? 어디서 많이 씁니까? 자, 캠핑 갈 때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면 캠핑 관련주기 때문에 지금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게 맞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태양의 화재 소식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예? 이건 어차피 미래의 얘기잖아요. 그러면 현재 관점에서 팩트만 본다면, 자, 아빠 어디가라든지 여러 가지의 캠핑족과 관련된 그런 SUV 매출이 늘는 것처럼 이런 부탄에 대한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륙제간의 주가는 올라왔다. 그러나 지금부터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냐고 판단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주가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크게 보세요.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월봉으로. 자,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자, 어때요? 고가 권역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꾸준한 저항권의 움직임이 나타났던 부분이었고, 자, 자리를 한번 보시면, 자, 7,000원대는 꾸준한 저항권의 움직임이었다. 그죠? 7,000원대. 7,000원대 이번에 또 맞고 떨어졌습니다. 자, 일봉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7,000원대. 자, 7,000원대는 어때요? 또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요. 자,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요. 자, 어떻습니까? 안에 분봉에서는 양봉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봉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지금 이 가격대부터 6,700원대부터 이 7,370원대까지는 강한 상승을 동반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이대로 빠지지 않아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좀 더 홀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는요, 요 가격 7,400원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7,400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인데요.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예, 리움쿠첸이요. 아, 리움쿠첸이시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12,930원. 12,900원대. 비중은요? 비중은 한 30% 정도 됩니다. 요거 제가 1월 초부터 계속 보시라고 했던 종목인 거 아세요, 혹시? 예, 알고 그쵸? 있습니다. 제가 밥솥 얘기 계속했죠? 예, 다시 다 올라왔어요, 다행히도. 예. 매수하신 구간은 조금 높으시긴 했는데 다 올라왔습니다. 예. 자, 이걸 이제 매수가에 팔아야 되냐, 아니면 수익을 내고 팔아야 되냐가 문제인 거죠. 예, 맞습니다. 자, 리움쿠첸은 이거 일부러 주가 끌어올린 거 아세요? 모릅니다. 제가 볼 때 이거 2,000원대였습니다, 선생님. 2013년에요. 예, 근데 이게 19,000원까지 갔죠? 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리움쿠첸의 주가가 19,000원까지 올려버리면 PER이 30배가 됩니다. 그때 쿠쿠전자가 상장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쿠쿠전자도 같은 등급을 받아야겠죠? 쿠쿠전자가 1등인데. 예, 쿠쿠전자가 주가가 그래서 급등했던 거예요. 일부러 끌어올렸던 그런 이제 기억이, 그러니까 제 판단은 그래요. 근데 다시 올라가죠. 춘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게 1월 달 내내 상승 줄 가능성이 크고 2월 중반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게 언제 한 번 더 터지면, 선생님, 언제 터지냐면, 예, 2월 중반에 춘절 이슈가 터지면서 한번 관련주들의 뉴스가 거의 매일매일 나오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예, 밥솥주들은 그 중국에서의 매출, 그러니까 면세점 매출이 60%예요.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가거든요. 자, 근데 수급을 보니까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린 그런 포인트가 정확하게 짚히고 있고요. 자, 오늘장 수급 상황은 아직 뭐 들어오는 부분은 없는데, 상황을 봤을 때는 제가 보는 판단은 그래요. 1월 달 내내 상승 주고 2월 달도 한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상승을 주면서 둘째 주부터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주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13,000원 이상은 당연히 가는 거고요. 예,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가겠습니까? 일단 목표가. 목표가라기보다는요, 선생님, 이거는 사실 너무 높은 가격에 잡으셨기 때문에 예, 손해를 안 보시고 나오는 작전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13,50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면 예,
그때는 가능한 한 빠져나오시는 게 낫습니다. 네. 사실 10,000원대였으면은 리언쿠션은 그래도 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13,000원 위로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적정 PER의 높아진 포인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주가가 쉽사리 뛰어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10,000원도 비싼 거거든요. 예. 그래서 수익은 볼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손해 안 보신, 수수료 다 떼고 손해 안 보신다 됐으면 그때는 한 1, 2% 먹고 나오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인데요. 이멘토님 받아주시죠.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현대 어떤 종목? 로템입니다. 예? 현대 로템. 아, 현대 로템이요? 예, 예, 매수가가 얼마십니까? 21,150원에 10%예요. 아, 21,150, 10%요?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예. 언제쯤 이게 올라갈까 싶어. 안 그러면 아, 지금 언제쯤. 팔아야 됩니까? 왜 됩니까? 계속 지금 내려가는데요.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자, 일단은 현대로템이 지금 빠진 실적이라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신제품이 출시를 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요. 예. 우리가 해무라고 하는 초고속 열차를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주가 자체는 지금 올리려고 하는 모멘텀 자체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죠. 예. 원래는 예정되었던 부분이 언제였냐면 2014년 말에 그 신제품 해물을 출시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 KTX를 좀 더 빠르게 바꾸겠다라는 예.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도리어 그때 이제 연기가 되면서 주가는 빠진 상태고요.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자리는 과매도는 분명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지금 뉴스를 잠시 한번 보시면, 뉴스 안에서는 그 현대 로템이 지금 우리가 그 호남 고속철도죠. 예. 그 광주까지 가는 게 그게 예전에는 2시간 반씩 걸렸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개통을 다시 한번 했죠. 그래서 예. 90분, 1시간 반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 자체는 또 현대로템에는 좀 더 플러스적인 부가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뉴스로는 안 나왔다는 것은 이 부분 자체는 1분기 실적에는 반영이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은 실적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바탕이 돼줘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1분기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3월달이나 4월달까지는 좀 더 참으셔야지 반등이 조금 기가 막히게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그때까지 10%니까요. 부담이 안 되신다면 예. 부담은 안 됩니다. 그럼 좀 더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들고 가면 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4월 정도까지는 한번 더 보세요. 예. 예. 수익 나고 고맙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4119님, 김선유님, 이상루님, 감사합니다. 정답은, 네, 맞춰주셨네요. 문자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내일 또 많은 도움을 드리고, 또 좋은 종목이 있다면 소개도 시켜드리고, 상담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